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한 편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2년에 개봉했던 영화 연가시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연가시는 기생충입니다. 메뚜기나 사마귀 같은 곤충을 숙주로 하는데요. 짝짓기를 물에서 하기 때문에 산란기가 되면 숙주의 뇌를 조종해서 물로 뛰어들게 만드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철사 모양의 기생충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철선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곤충을 숙주로 하는 이 연가시가 변종이 되어서 곤충이 아닌 사람의 숙주가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로 진행이 됩니다. 결국 급속히 번져가는 변종 연가시에 의해 사람들은 스스로 물속에 뛰어들어 연가시 재난을 맞이하기에 이르죠. 이렇게 영화는 기생충 연가시가 뇌를 조종해서 물속으로 뛰어들게 만든다는 다소 섬뜩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실제로 기생충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그렇게 위험한 것일까요? 사실 저는 기생충이 단지 눈으로 보이면 혐오스러운, 그리고 주기적으로 구충제를 먹는 것으로 관리 정도만 하면 되는 별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의식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은 2010년 호주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11월 2일 호주의 한 청년인 샘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럭비를 좋아해서 선수로 활동했었던 28살의 젊었던 샘은 20살 때부터 8년간의 긴 투병을 해왔습니다. 무엇이 이 건강했던 청년을 8년간 일어서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비극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살이었던 그는 정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했을 무렵 테이블 위로 기어가던 그 무언가에 친구들과 샘은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것은 바로 민달팽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민달팽이. 하지만 그날따라 친구들은 무슨 장난기가 생겼던 것인지 저 민달팽이를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잡담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샘에게 너 저거 먹을 수 있어? 못 먹을걸? 이러면서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친구들의 놀림에 그냥 웃으며 넘겼으면 참 좋았겠지만 술에 취해서였는지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겼던 샘은 기어가던 민달팽이를 살아있는 채로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그날 술자리는 평소처럼 취한 채로 끝났습니다. 민달팽이를 먹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처음엔 몸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샘은 다리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게 돼요. 통증이 참을 수 없이 심해지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죠. 원인은 며칠 전 먹었던 민달팽이의 몸에 살고 있던 기생충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생충이 샘의 뇌를 감염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뇌수막염의 일종인 호산구 수막 뇌염에 걸린 샘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420일 만에 극적으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간질에 시달리고 호흡기를 설치했으며 음식도 튜브를 통한 유동식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후 3년을 더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죠. 이후에 그는 휠체어 신세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튜브를 통해 음식을 주입받아야만 했습니다. 샘의 뇌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발작과 들쭉날쭉한 체온이 그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샘의 엄마 케이티는 아들의 상태가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면서 꼭 다시 걸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샘은 가족들의 믿음을 이루어주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별것 아닌 듯 보였던 그의 일상의 행동이 8년간의 긴 투병과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생충이 샘의 뇌를 공격한 것일까요? 그 기생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광동주열 선충이라는 기생충입니다. 본래 들쥐의 폐혈관 내에 기생하는 작은 선충인데요. 이 문제는 이 기생충의 중간 숙주가 달팽이나 민달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감염된 중간 숙주인 달팽이를 잘못 섭취하게 되면 드문 경우에 이 기생충이 지닌 성질에 의해서 혈류를 통해 사람의 뇌 안으로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샘의 경우처럼 호산구 수막뇌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생충은 안구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인체 감염 경로를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익히지 않은 달팽이나 민달팽이 혹은 민물에 사는 개나 새우 등을 먹으면서 감염될 수 있고요. 군뱅이도 그렇다고 해요. 달팽이나 민달팽이의 점액을 통해서 배출된 유충으로 오염되어 있는 채소를 씻지 않고 먹었을 때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익히지 않은 달팽이나 민물의 개, 새우는 피하는 게 좋고 채소는 생으로 먹을 때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서 섭취를 해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광동주열선충에 감염된다고 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대개는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호전이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신경학적 장애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샘이 그런 경우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광동주열선충이 국내에서 발병한 사례는 1980년 원양어업에 나갔다가 아프리카 왕달팽이를 날로 먹었던 선원들이 집단 발병을 했고 그 중에 한 명이 숨진 것이 유일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치사율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조심하는 게 좋겠죠. 자료조사 중에 광동주열 선충처럼 드문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기생충이 또 있는지 찾아보다가 치사율이 무려 90% 이상에 이르는 기생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명 뇌먹는 아메바라고 불리는 기생충의 일종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입니다.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일반적인 아메바와는 조금 달라요. 이질 아메바 같은 것들은 물속에 살면서 사람이 그물을 마셨을 때 몸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람 몸 안에서 증식을 하고 병을 일으키는데요.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사람 몸에 들어가지 않아도 토양과 물만 있으면 거기에서 활발히 증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 7에서 20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증식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물속에 있는 사람에게 침투를 해서 뇌 척수에까지 파고들어서 뇌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무시무시하죠. 이것이 처음 보고된 것은 1965년이었는데요. 당시 호주에서 9세 아이들 4명이 뇌수막염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부검 결과 뇌에서 기존과는 다른 아메바들이 발견된 겁니다. 이후에도 미국, 멕시코 등 전 세계적으로 이 아메바가 발견이 되었고요. 감염되면 대부분 사망하는 높은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에 이 사망자들이 저수지나 호수, 강가, 온천, 수영장 이런 데서 수영을 했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캔자스주에서도 몇 주간 민물에서 수상스키를 연습했던 한 사람이 이 아메바에 감염이 돼서 사망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감염자들이 물놀이했던 물에서 이 아메바가 발견이 되었고요. 특이한 건 다른 기생충이 입으로 감염이 되는 것과는 다르게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코를 통해 감염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코로 들어간 아메바가 후각신경과 뇌의 연결 통로를 통해서 뇌로 침투를 하는 거죠. 우리 코 안에는 점액질이 있잖아요. 보통은 이 점액질에 의해서 차단이 돼야 되는데 일부는 점막까지 뚫고 뇌 조직으로 침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진행 속도도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일단 감염이 되면 3일에서 7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고요. 2주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메바는 온도가 높은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온천이나 따뜻한 공업 폐수가 나오는 곳에서 흔히 발견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아메바에 오염된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감염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코로 들어왔다고 해도 뇌까지 도달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경로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학계 보고에 따르면 260만 명이 이러한 물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 중에 1명이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률은 낮은 데 비해서 일단 감염됐을 때 그 치사율은 상당히 높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코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다이빙이나 따뜻한 민물바닥을 휘젓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8년 전 사고가 있기 전 샘의 20살 때 모습입니다. 건강하게 운동선수로 잘 살아가던 청년 샘 발라드의 사망은 가족과 친구들을 포함해 소식을 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남겨주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장난스러운 대화 몇 마디가 오고 간 끝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지만 샘의 엄마는 자신의 아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부추겼던 친구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샘의 친구들도 그의 투병 과정을 몇 년간 지켜보면서 샘을 위해 병원비를 모금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장난스러운 말 몇 마디와 그냥 넘길 수도 있었던 순간에 살아있는 민달팽이를 먹었던 샘의 선택은 보는 이의 입장에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너사세의 사건 컨텐츠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2018년 민달팽이 기생충에 의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호주 청년 샘 발라드에 대한 이야기와 이외에 치사율이 있는 기생충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